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여권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을 두고 객관 강박이라고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 기득권에게 반격의 명분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통령한테 객관 강박이라고 한 10년 전부터 불렀는데 자기가 스스로 레드팀이 되는 성격이 있어요. 네. 자기 결정에 대해서 내가 당사자라서 내가 피해자라서 치우치는 거 아닌가? 기사엔 이 대통령이 어제 초선 의원들과 만찬에서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뒤 강성 지지층이 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 등에서 검찰개혁 후퇴를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수사 기소의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이미 확정됐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위헌 소지를 남겨가면서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당 내 일각에서 나오는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주장에 대해서도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등을 주장하며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본질이 아닌 지역적인 부분으로 개혁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도한 선명성 경쟁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게 반격의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개혁의 대상에게 오히려 재결집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경고로 관련해서는요. 제가 한 가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한겨레 오늘자에 나온 유레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춘재 논설위원이 쓴 내용인데 제목은 양문석과 재판 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쭉 지적했던 재판 소원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시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양문석 의원도 재판 소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실제 그러고 나서 재판 소원에 어떤 내용들이 많나 봤더니 존속에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존속살인 이런 거 되게 가중처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중처벌을 받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게 유교적 어떤 정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부당한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헌재에서 이걸 잘 추리겠죠. 그리고 그렇죠. 따지겠죠. 그러면서 재판소원 제도가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거 긍정적으로 예. 보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거의 위상, 우리나라의 최고법이지만 사실상 법조인들한테 헌법은 그냥 사법시험 볼 때, 변호사 시험 볼 때 시험 과목 중에 하나, 그 시험 끝나고 변호사 되면 잊어버리는 거. 이 정도의 취급을 받아왔어요. 그냥 헌법 가지고 소송을 할 게 없으니까 사실 대부분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걸로 하지. 근데 재판소원이 이번에 도입되면서 모든 법조인이 이제 헌법이라는 걸 다시 재발견을 하게 됐고 앞으로 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이 소송하면서 혹시 재판소원이 걸릴 수 있으니 헌법도 한번 따져보면서 재판을 진행해야지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계기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이 최고법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재판소원을 만든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제도가 들어요. 하나 생기면 이 제도의 유불리를 따져서 곡해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어떤 형태로 양성적인 작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뉴스가 되고 있는 게 대통령이 여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다. 관저로 34명을 불러서 식사를 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할 것이다. 이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왔다는 말들이 전원으로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의중을 짐작해하는 그런 문장들이 많습니다.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이미 정부안대로 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는데 계속 바꾸면 혼란스러워진다 등 이게 언론의 전원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은 뭐 또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민주당 내에서 이 기사들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마무리가 돼서 아마 이제 초선 단위에서 대변인이 뭐 간단하게 아마 브리핑을 하거나 예, 예. 하는 뭐 그런 소통의 시간은 가질 것 같고 뭐 대통령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초선 의원들께 하신 거고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1부, 2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의원들을 이렇게 예. 어제 오늘 나눈 거는 A팀, B팀. 예, A팀, B팀 나눈 거는 그만큼 다 청취를 하겠다. 그냥 형식적인 식사 자리가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 또 초선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는 신념들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다 경청해서 듣겠다, 얘기를 듣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아마 간략히 지금 박지혜 대변인이 준비하고 예, 있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지는 아직 않았더라고요. 네, 아마 대통령 그런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 이제 저는 그런 형식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뭐 당연히 이제 임세현 대변인께서 과거 청와대 계셨으니까 이렇게 초선 의원을 68명을 소위 이제 절반으로 나눠 가지고 34명을 부르면 식사하실 때 네. 대통령 말씀만 주로 많이 듣나요? 아니면 34명 분에게 마이크를 한 분씩 쥐어드리고 한 1, 2분씩 그래도 언급은 하게끔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다 아마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초선 의원들께서 말씀이나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 다 하신 걸로 알고 그래서 나눴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 한 명이라도 그 네. 발언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68명이 한 번에 바람직하네요.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저는 뭐 이 보도의 맥락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지혜 대변인이 일부 이제 언론에 밝힌 대목과 그건 이제 당 중심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 당이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당정 간의 협의를 잘해서 검찰 개혁안이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이제 그런 일반적인 원론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초선 의원들 참석자들 중에 이제 전원의 형태로 뭐랄까 좀 러프하게 이야기한 것들의 그 내용이 좀 언론들이 받아쓰기에는 굉장히 좀 섹시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은 사실 분위기나 기류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과 기존에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SNS를 통해 밝혔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그 정도의 발언은 나올 법도 한데 다만 뭐 이제 언론 보도 특히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거를 보면 거기서는 거의 확인됐다라는 식의 멘트가 나오거든요. 예. 정부 안대로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 확인되었다라고까지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우리가 오늘 34명 B팀이 또 식사를 하시니까 그거 내일 오전 보도를 또 보고 나서 우리가 확인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B팀은 오늘 거의 취재하는 기분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들어갈 때부터 막 이제 어디 진짜 그 얘기 하셨어요?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부터 네. 시작해서. 왜냐하면 이게 전원 보도고 그 말을 전했다는 의원들의 실명이 없어요. 예, 지금까지 기사 나온 걸로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기자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질문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는 그 대통령이 왜 그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을 뭔가 좀 무게를 두고 하시는 건가라는 만약 이제 요 전제를 한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이 최근에 당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당정 합의안 정부의 제2법 예고안과 관련된 논란이 너무 커지는 것을 어찌 보면 좀 초선 의원들을 앞세워서 혹은 내세워서 좀 막아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신 건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일부 방송에서는 대통령의 정면 돌파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결과적으로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반년 기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제2법 예고안 결국 그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대해서 너무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대통령의 답답한 마음이 좀 피력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제가 이 말 끝나고 나면 김규현 변호사께서 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니 모르긴 몰라도 두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댓글에 욕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예, 아니 이게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그냥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네. 지금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실용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원인을 찾아내서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한 검사가 있으면 이게 개인이 잘못한 거면 쫓아내야 되는 거고 예. 시스템 때문에 잘못한 거는 그 시스템의 원인을 찾아서 바꿔주면 되는 건데 지금 마치 그걸 잘 찾아낸 게 정부안이랑 지금 당정 합의 아니거든요. 전 그게 이제 기존 검찰 개혁의 실질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에서 지금 이 마치 정부안이 뭐 이제 악마 같은 검찰한테 포획돼 가지고 잘못 만들어진 예. 안, 개악안이라는 것처럼 지금 공격을 하니까 사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악안이라고 평가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좀 있어줘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해명을 하신 거다라고 보는데 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그 발언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것도 단적으로 그래요. 검찰총장으로 하느냐 공소청장으로 하느냐라는 명칭에 이렇게 우리가 맹목적으로 해야 되는가? 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검찰총장이든 공소청장이든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보면 최소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전권 송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실질적인 안을 가지고 뭘 논을 한다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무조건 검찰총장은 안 되고 공소청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권한 책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건 거의 조선시대 예속 논쟁이에요. 지금 명분 가지고 하는. 이 이슈는 워낙에 이제 뜨거운 뭐 쟁점 안처럼, 그러니까 토론의 중심에 있는 소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 전원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와 대통령이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몇 번의 입장을 뭐 정식으로 필요하겠다기보다는 이렇게 정황을 우리가 이제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최초에 했던 말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검찰을 혼내주고 벌 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중심에 두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것인가를 따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정치검찰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했다면 네가 당해봤냐?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적어도 그 말 못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았고,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에 맥락을 보면은 개혁은 요란하고 과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 말씀 하셨는데, 이게 예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개혁해야 되는 사람이 수술대에다 올려놓고 일단 마취를 시켜놔야 되는 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취해서 얼른 수술을 한 다음에 봉합을 해놔서 본인이 수술 당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맥락이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검찰개혁 해야죠, 당연히. 이게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수건이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노무현 대통령과 비롯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 수많은 그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야 우리 개혁 칼질 하면은 피할 곳 도망갈 국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당이 잘해주고 있다,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요란하게는 하지 말고 좀 우리가 몰래 하려면 이런 취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대통령께서 또 그렇다고 당에 힘을 안 실어준 게 아니라 당이 잘하고 있다, 초심 지켜서 잘합시다라고 또 얘기도 해주셨고, 몇 달 전에도 이 검찰개혁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논란이 있었을 때도 당이랑 상의해서 당이 좀 잘해라, 당의 의견을 많이 해라라고 또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치열한 토론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벌 주는 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말이 다 맞는 게, 검찰을 벌 주겠다는 것이 검찰개혁이 아니다. 그럼 그 검찰은 누가 벌 줄 거야? 잘못한 검찰은 인적 청산으로 해야죠.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찰도 하고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현 검사 같은 사람들 처벌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인적 청산으로 하는 거고, 잘못된 시스템은 제도 개선으로 해야 되는 건데, 요걸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검사가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벌을 안 주고 제도 개선을 엉뚱한 걸 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제도 개선을 한답시고 갑자기 잘못하지 않은 검사를 쫓아내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저희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대통령이 X에 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왜 이렇게 바쁘셔? 갑자기 궁금하다.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쭉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기묘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좀 인상적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제법 긴 글을 썼습니다. 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X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모르긴 몰라도 너무 엄청 세게 얘기하시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 글은 오늘 100% 저녁 메인 뉴스에 나옵니다. 와, 근데 글을 최근에 올린 것 중에서 제일 길게 쓰셨다고 일단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일부 언론에 나온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 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위가 왜곡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그거 언급을 하시면서 그 밑에다가 기사를 첨부하셨는데 이 기사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정부안 당부 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언급했던 객관 강박에 대한 언급이 있는 기사를 왜 굳이 대통령이 클리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미도 어차피 뒤따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해석해야죠. 네, 해석해야죠. 괜히 대통령께서 어떤 특정 기사를 그냥 무작위로 하진 않습니다. 보면은 다 이제 고심과 어떤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대통령께 쓰시겠죠? 대통령께 뜻이 당부 있으시겠죠. 하나만 좀 하자면 저희 방송 시작 전에 한 10분 전이라도 올려주시면 예.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방송 중에 이걸 들어보면서 지금 분석하기에 조금 부적절한 것 지금 같고 저는 예. 지금 방금 다 읽어봤는데 읽어봤더니 뭐 제가 평소에 드렸던 말씀이랑 거의 똑같은 말씀을 지금 대통령께서 해주셔서 쓱 저희 얻는군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랑 좀, 나랑 생각이 같다. 네, 예. 저는 저는 이 대통령의 말이 정말 100% 저는 공감하고 좋습니다. 여기에 힘을 실어드려야 된다. 예. 네, 저는 그런 기본적으로 제가 법 지식이 잘 짧고 당연히 이런 법조인들보다 이런 국민적인 감정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안이 솔직히 굉장히 부족하고 조금 더 진일보하고 개혁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장하고 또 그런 여론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한 거면 대통령 뜻 존중해야죠. 아니 근데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네네. 임세현 대표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요. 그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개혁적인 안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 있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원하는 그 안대로 만들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또 나와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선명치 않아 하면서 더 나간 거를 막 또 들고 나와요. 그거를 받아주다 보면 진짜 끝이 없습니다. 이게. 예. 요거 이제 말미에 두 가지 문단만 제가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아래 기사 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 우리 아까 지금 방송 중에 언급했던 중앙일보 보도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찝어내신 거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대한 이제 피드백인데, 그리고 정부안이라는 것은 기실 당정 합의 수정안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부안이라고 표현할 때도 결국 당론을 확정 짓고 6번이나 의원총회를 해서 정부에게 넘긴 것을 정부가 어느 정도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제2법 예고안이 나온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신 것이고, 법안이라는 것은 심의 도중에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이 끝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대통령이 강변을 하신 것이고, 마지막 문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원 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내 모욕감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내서 말의 진위를 또 왜곡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언론 보도를 굉장히 좀 유심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목조목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중동 사태도 있고 예. 지금 뭐 환율 문제도 비롯해서 우리 또 추경돼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민생 이슈나 우리 삶에 와닿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저는 검찰개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더 개혁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것들이 이 검찰개혁이라는 블랙홀 때문에 매몰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개혁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눈앞에 닥친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중도 사태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지자들 안에서도 갈라지고 생각 다르면은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비판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여기에 매몰되고 다른 게 안 보이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이런 메시지 낸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오죽하면이라는 생각이 답답하다 또 보니까. 들잖아요. 자, 오죽하면. 그래요.